어떤 특성이 화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 정문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과 한이 어떻게 화병과 관련이 있는가?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는 이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관계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화목, 원만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죠. 그렇다 보니까 관계에 방해가 되거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으면 내 감정은 일단 다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말. 글쎄 요새 20, 30대들은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으로 묶인 이 대인관계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감정은 좀 그래, 굳이 표현할 필요 있겠어? 좀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즉 정을 지키려다가 일종의 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 한은 사실 한 세대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했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우리나라죠. 너무나 많은 전쟁들, 식민지 통치, 민족 분단,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까지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조상 대대로 어떤 원한이나 원망, 억울함, 슬픔, 화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축적돼 와서 이렇게 한으로 쌓이지 않았을까. 즉 이러한 한은 지금 우리 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이 아닌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감정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화병은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만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한국인이 어떤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한국인들 한 명 한 명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좀 다소 다혈질이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봐도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급함의 급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급가속, 그냥 가속하면 되는데 급가속, 상승하면 되는데 급상승, 급경사, 급정거, 급회전, 급탕,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한국인들, 만약에 한국인들에게 정말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 역시 또 화병과 관련이 있겠죠. 다만 너무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나쁘게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 덕분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 이 농경, 산업, 정보사회, 지식사회를 모두 경험한 나라가 됐고, 또 생각해보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불과 4, 50년 만에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또 외환 위기도 3년 정도 만에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다소 국뽕 같은 발언이긴 했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다혈질, 급한 성격이 화병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화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화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화를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화를 참으려고 할까? 먼저 화를 참아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화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괜히 화를 잘못 내서 대인관계 깨질까 봐 두렵고, 창피당할까 봐 두렵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렵고, 괜히 나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게 화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화를 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에 서툽니다. 자, 어떻게 잘못 화를 내느냐? 화가 난 대상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화풀이하고, 또 화가 낸 대상에게 화를 낼 때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화를 내면, 또 인신공격까지 하면, 사실 이렇게 화내는 건 분명히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내면 화를 내도 더 화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야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먼저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내가 화를 낼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자격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늦는 상사가 한 번 늦은 후배한테 왜 늦었냐고 화내면 그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화낼 자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화에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화를 내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야말로 치밀한 논리가 중요하죠. 상대방도 내 화를 인정할 만큼 논리가 있어야 내가 화를 냈을 때 소위 말이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를 낼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100% 나는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함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좌절이든 슬픔이든요. 그러면 분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함께 표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만 맞춰주세요. 옛날 거 다 끄집어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내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화를 조절하는 건데요. 사실 무조건 아무리 부드럽게라고 하더라도 늘 화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신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오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손이나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상황을 모면하셔야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분명히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요. 그리고 3분의 법칙이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3분은 가만히 화를 내지 않아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3분 동안 우리가 잠 안 올 때 양 세는 것처럼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심호흡을 계속 해보는 거, 최대한 3분만 참으시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적어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에 충실하는 거. 우리의 뇌의 20% 이상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너무 미래를 준비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현재에 충실할 수가 없죠. 현재에 충실하시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시고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화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기도 있습니다. SNS 분석해 보면 SNS에 감사의 글을 많이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짧게나마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짧게,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에 한 2-3개, 최대 5개까지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항목을 적어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아침에 오늘은 그래도 쉽게 깼다, 눈이. 운동을 5분 했더니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땀이 좀 나더라. 오늘 미세먼지가 좋진 않아도 양호해서 좋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는 거. 이런 것만 해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그리고 화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